지하철역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벌어집니다. 지나가는 시민인데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경찰서 조회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주민으로 확인하고 집에 연락을 해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분쟁을 일으키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저러고 있으니까. 이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는 예쁘장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자. 무슨 헛소리를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니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는 이게 좀 불편해. 아니 무슨 헛소리예요? 뭘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다 비켜서요? 술에 취한 남성과 무릎 꿇은 여자의 느닷없는 다툼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지만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는 여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중재에 나섭니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잡아가요, 잡아가. 잡아가라고. 아 걔가 불법 저지른 건데 왜 따라가요? 여자는 이 같은 소란에도 대체 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겠다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꼭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이곳 지하철역에 나타난다는 여자. 그녀의 얽힌 기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 건 지하철역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져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요? 뭐 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맨날 있어요. 인근 상가 주민들은 여자가 꼭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7시 반 정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같은 게? 거의 그 시간쯤에 와요. 항상 여기 앉아있거든요. 저녁 시간에 오면은 9시 57분 되면 정확히 일어나서 가요. 지하철 환승 통로 기둥 앞이 여자의 지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1시간쯤 흘렀을까요? 지하철 통로로 수많은 인파가 밀려 내려오던 바로 그 순간, 기둥 앞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자리에 앉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시민들의 증언대로 그녀가 나타난 시간은 저녁 7시 이후. 여자는 매우 익숙한 모습으로 기둥 앞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휴대전화를 꽤 오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후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빌거나 기도를 하는 듯한 여자의 행동. 아예 절을 하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인가 했지만 여자는 휴대전화를 한번 들여다본 후엔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비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휴대전화를 한번 보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던 여자는 이날만 해도 대략 4,000번가량 두 손을 비비면서 어떤 의식을 치르듯 행동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2시간가량 행동은 지속됩니다. 여자의 휴대전화 속에 이 의문에 대한 단서가 있나 했지만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을 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정해놓은 철칙 마냥 저녁 7시 이후 지하철역에 등장했는데요. 매일 저녁 7시 이후면 어김없이 지하철역에 나타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꼭 2시간가량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여자를 지켜본 일주일간 그녀는 늘 10시가 되기 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여자를 따라가 봤는데요.
지하철 밖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고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금세 자취를 감춰버린 여자. 매번 저녁 7시 이후에 나타나 자리에 앉는 여자가 궁금해 말을 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자리에서 앉았으니까 안 쓰러지고 아니요. 손은 안 되잖아. 손은 안 되고. 아저는 왜 저도 못 앉아요? 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집이 어디신데?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연을 말하지 않는 여자. 무슨 이유인 걸까요? 남자가 여자가 저렇게 앉아있고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뭘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슨 힘들렸는지 우리 생각에 여자니까 남자하고 헤어져서 저쪽 자리에서만 보다가 이쪽 자리에 앉으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 이리 가는 사람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헤어진 남자를 만나기 위해 마치 망부석처럼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하는 건 아닐까. 여자에 대한 추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알고 있다는 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때랑 똑같아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근데 항상 그 옷만 입고 있거든요, 맨날. 아, 그래요? 우연히 지하철역을 지나다 멀리서 본 여자의 얼굴이 사진 속 자신의 지인과 꼭 닮았단 겁니다. 며칠 후 가까이에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온 제보자. 여자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설명합니다. 거기 외국계 회사인데 고졸이셨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팀장이 된 건데 저희가 재무 회계 이쪽인데 회계 처리라던가 그런 게 몇 년 동안 잘못돼 있었다는 우리 팀장이 있었을 때 잘못돼 있어서 뭐 그런 책임 같은 걸 약간 팀장님한테 몰아서 이렇게 추궁하는 듯한 그분 탓은 아니었거든요. 외국계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 퇴직을 당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단 여자. 그 충격으로 인해 지하철역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연거푸 이름을 불러봤지만 여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아닌 거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에 대해 아는 이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카드가 많이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카드 결제에 항상 사는 저분 아침마다 버스 타려고 출근한대요. 사람들의 추측은 사실일까요? 인근 지역을 탐문해봤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기신 분 여기 이 동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본 기억이 전혀 없네. 여기서 산다면은 돌아다녔다면 한 번이라도 낯익을 텐데 없는데. 여자를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잠깐만. 그 사람이 지금 그때 뭐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그 아가씨. 여자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은희란 이름을 가진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녀는 인근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직장 일이 끝난 저녁 7시 이후에만 지하철역을 찾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써 2년째였습니다. 저 위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니까요. 여기 바로 위에서 이렇게 바닥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안 빌었어요. 처음부터 그녀가 기도를 한 건 아니랍니다. 항상 이 자리에. 이 자리요? 네. 여기도 항상 사람들이 다니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덜 끄는 첫 번째 장소에선 1년여가량 앉아만 있다가 수개월 전 지하철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통로로 내려온 후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단 은희 씨. 방향을 이쪽 기도로 돌리면 사람들이 벌벌 때 수가 이쪽으로 막 누르면 그리고 바람을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저희가? 저쪽에서 바람 들어와서 사람들을 몹시 경계하면서도 그녀는 왜 유독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끄는 장소를 선택해 기행을 일삼는 걸까요? 은희 씨의 행동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걱정돼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이 은희 씨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부터 건네봤습니다. 여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하철 여기로 가면 2호선인 거예요? 이쪽 그러면은 6호선이에요? 아 이쪽이 7호선이에요? 6호선하고는 연결 안 돼 있어요 여기? 아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일상적인 질문엔 친절히 답하는 은희 씨. 그런데 왜 앉아 있냐는 질문엔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 왜 계세요? 여기 저 앉아 계셔서 여쭤봤는데. 아우 여기서 길 좀 응? 조심스럽게 제작진임을 밝히고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방송국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라 못 간 말이에요. 저희 일이에요. 걱정하는 척하지 마라. 가식 떨려서. 진심으로 걱정돼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되면 1시간 동안 제 얼굴만 보세요. 말 시키지 말고 쳐다볼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말 안 시킬까요 그러면? 오늘 질문에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요. 뭐 바라는 것도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묵묵히 옆에 앉은 채 그녀가 마음을 열길 기다려봤습니다. 2시간가량이 흐른 후 옆에 있는 거 저한테 불편한 거예요. 가식 떨지 말고 가세요. 가라고요. 무슨 기도하는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힘들게 답을 합니다. 저랑 가족들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저랑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내용으로 비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 술 취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걱정되니까. 꼭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은희 씨. 더 이상의 얘기를 들을 순 없었는데요. 잠시 후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시비를 겁니다. 지하철 역내에서 제가 알기로 황행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안에 이런 거는 구도를 흔들어요. 아니 남이 상대가 무슨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과잉 대응. 권력 남용이라고요. 남용. 거듭되는 취객의 시비에도 그녀는 전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영무원이 나섰지만 은희 씨를 자리에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항상 있으시다가 가는데 오늘 되게 늦게 가시네요. 저희도 막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불안해 걱정이 근거 없으니까요. 법에 근거를 해야죠. 왜 경찰 안 불러요? 경찰 부르라고요. 오히려 경찰을 부르라 큰 소리를 치는 은희 씨. 결국 남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급히 경찰이 중재에 나서는데요. 꼭 여기 앉아 계셔야 돼? 왜 여기 앉아 계셔야 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라고요. 아니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라고 알겠어요라고 해야죠. 저 언제 갔다고 반말이에요. 지금도 알겠어 이러잖아요. 알겠어요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알겠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알겠어라고 했잖아요.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경찰 앞에서도 그녀의 당당한 기세는 누그러질 생각을 않습니다. 경찰관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실 때는 여기 꼭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없어요. 경찰조차 절대 이 자리를 뺏길 수 없다는 은희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혹시나 다른 데도 가신 데 있으실까봐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역도 가는 데 있나. 다른 데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좀 많이 주치 상태였거나 있으면 저희가 직시강제 이런 요건으로 해서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이제 술 드신 상태도 아니고 자세히 뭐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대체 은희 씨는 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엔 지하철역 밖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은희 씨. 뭐 종교는 없는데 조금 뭐 이렇게 자꾸 뭐 어떤 영적인 얘기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 친구가 조금 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뭐 신적인 뭐 이런 것들 좀 가끔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그런 거는 조금 독특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왔다 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들어오는데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랐지 나는. 이게 무슨 행동인가. 이 무릎을 꿇어요? 응. 서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기어서 들어왔다는 말이지. 완전히 꿇은 상태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지하철역에서 무릎을 꿇던 모습 그대로 직장 인근의 가게에서도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더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지 마라. 그랬는데도 자기는 그게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고 너는 편할 수 있지만 나는 불편하다. 도대체가 그게 상식 박히지 않느냐. 그런 행동을 한 3-4번 한 것 같아. 심지어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를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위험하게 등을 기대고 앉는 은희 씨. 객차한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그녀를 이대로 두는 게 옳은 걸까요? 오랜 고민 끝에 스토리 헌터와 함께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은희 씨. 조심히 다가가 봤습니다. 근데 왜 여기 하필이면 여기 앉아 계세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한데. 앉아있다고 한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냥 앉아 계세요? 더 따뜻한 데도 많고 편한 데도 많은데. 말해줘야 되는 거 있어요? 아이 말씀해보세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 끝이잖아요. 계속 억지 부려봐. 말하기 싫게. 아니에요. 저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뭐 10분 있다가도 사고 날 수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뭔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봤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확인 결과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 사망했고 어머니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왔어요. 혹시 아세요? 예. 아, 어머님 되세요? 예. 아, 어머니세요? 나눌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동의를 구한 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보신 지 오래돼? 한 2년 됐어요. 아, 2년 되셨어요? 아, 2년 전에 보셨어요? 그럼요. 같이 살다가 갔으니까. 2년 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설득해 집을 마련한 후 혼자 살았던 은희 씨. 사람들 이렇게 맞소리만 해도 싫다고 문 딱 잠궈버리고 혼자 있었어 계속. 엄마 나 여기서 못 살겠네 그러면 딴 데로 가겠대. 그러니까 애가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도 알지 또 그 돈을 안 벌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딸은 잘 살고 있다며 매번 어머니를 안심시켰다는데요. 고민 끝에 은희 씨가 처한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가 이 따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님 말씀 좀 듣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왔는데. 매우 놀라 전화를 걸어보는 그녀의 어머니. 여보세요? 엄마다.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지금 어디야? 거기 앉아서
앉아서 있어? 그럼 날마다 거기 가 있는 거야? 오래 있는 거 아니고 2시간만 앉아있다 가요. 근처에는 3시간. 전혀 생각지 못한 딸의 얘기에 당황하며 즉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미친데. 이렇게 무심해 엄마가 내가 지금. 무심하게 살았어. 자식을 참. 찰석같이 딸의 말을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딸을 향해 가는 어머니. 그런데 딸 아닌 것 같은데? 지하철역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가 딸이란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한참 동안을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길에 앉아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아. 딴 사람 같네. 마침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치지 마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딸.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자 얘야. 엄마. 응. 엄마 왜 여기 앉아있어? 저 수업 빌어요. 수업 빌어요? 집에 가야지. 왜 엄마 왔어요? 집에 가자. 숙제를 왜 이렇게 안 했어? 응? 여기 뭐야 길에서 거짓말이야. 응? 아니 이게 다 이렇게 엄마가 지켜보니까 막 거짓들이 다 바라보는 것 같고 얼굴이 부었구나 몸이. 몸이 되게 안 좋구나. 응? 좋은데 엄마. 응? 얼른 가요. 어머니의 말에 그 즉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나는 네가 우리 딸이 너 아닌 줄 알았어. 엄마가 자살을 해놨는데 거기 가 빌어. 네 방에 빌리지. 여기서 빌면 좋다니까. 안 돼. 사람이 다 시선이 눈이 엄청 따갑잖아. 괜찮다니까요. 아니 너무 괜찮아.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니잖아. 이따 말이야. 엄마한테 나가서 여기 출근할 거야. 이따 말해요. 이따 말해요. 알았어. 한사코 나중에 대화를 하잔 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긴다고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저 정신병원 가면 죽어요. 그래. 하도 나가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은요 죽는다니까요.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물음에 상관 말라 일축해온 것도 그런 이유였답니다. 지하철역에서 기도를 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꾸민 말일 때니까요. 거짓말이니까요. 살다가 다 살아가면서요. 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소원 비는 걸. 근데 거리에서 알려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안 빌었으면은 저 죽을 때니까요. 진짜로. 집 빠져서 죽게 돼요. 자살하거든요. 어디서 소원을 비는 거를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기도를 하라는 꿈속 계시대로 소원을 빌며 길을 모은다는 은희 씨.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그녀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빠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빠도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아빠 살아계시죠? 네, 그래서 아빠 살아계시대요. 충격적인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을 나온 어머니. 지 아빠가 살아있대 지금. 은희 씨가 19살 되던 해 사망한 아버지가 살아있단 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를 대학을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나 봐. 지 아빠가 뭐 사고가 난 거야. 자살을 우리 아빠가 했어요. 그렇게 자살을 한 애가 그렇게 이상이 온 거예요. 엄마 누가 시켜서 자꾸 이렇게 해라, 죽으라, 죽으라고 나도 엄마 죽으라는데 죽어? 그러는 거예요. 당시 환청이 들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다는 딸. 하지만 그 후 큰 말썽 없이 열심히 살았답니다. 컴퓨터도 땄지, 간호사 자격증도 땄지, 몇 땄지, 그걸 다 땄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사다 줘. 화장품도 사주고, 저 기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컴퓨터 신발도 사오고,
전자제품도 사고 다 사와요. 그렇게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던 딸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해는데 냅두면은 그렇게 계속 그럴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어머니. 우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딸을 만나 그녀의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들고 왔어요. 저기다 의사. 의사야? 네, 의사야? 네, 선생님 오셨어. 선생님. 안 해도 되는데 왜?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함께 있기 때문인지 그녀는 큰 저항 없이 의사와 얘기를 나누는데요. 힘든 거는요? 기가 나가는 게 느껴져요. 어떤 식으로 어디로 빠져나가요? 아니 그냥 느낌이 온다니까 기가 나가는 게 그 목이 조여오는 게 있었어요. 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막 차라리 그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만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정신과 약도 6개월 동안 먹어서 계속 잠이 안 왔거든요. 막 일을 나가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 6개월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옆집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행한 일종의 저주 때문이라 믿는 딸. 그 아줌마는 무릎 꿇고 있는 자세를 많이 본 거예요. 뒷모습을요. 5년 동안 봐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기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네.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알려줬어요. 그 아줌마 소원 비는 걸 5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저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서 계속 앉아있었어요. 어이구. 3시간 앉아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지금 거의 2년 됐어요. 예. 그럼 아직 한참을 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말을 해야지. 그래야 너 고통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가슴 아픈 것도 알지. 너 혼자 있으면 누구도 몰라줘. 누가 알아줘. 희한한 게 보이는 거야. 너 혼자 고통스러우니까 더 그러는 거야. 지난 2년간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은희 씨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꿈속에서 어떤 지시 상황을 내리고 망상, 피해 망상하고 환청, 환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타나는 병이 조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자신도 점점 더 와해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방법이고요. 따님은 너무 좋아지세요. 해야 되겠죠. 예, 되도록 빨리 치료하셔야죠. 다행히 아직은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는다면 은희 씨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될 거랍니다. 고통을 당하고 혼자서 있으니까 못 살다 우리 딸은 난리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해야지.